부동산 브리핑입니다. 총선을 50일가량 앞두고 여야가 실거주 의무를 유예하는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 처리를 위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 심사소위원회 개최에 합의했습니다. 실거주 의무가 3년 유예되면서 당장 새 아파트에 입주하기 위해 기존 전셋집 계약을 변경 연장하거나 무리하게 대출을 받아야 하는 상황에 놓인 입주 예정자들은 한숨을 돌리게 됐습니다. 지난해 서울 주요 지역 오피스 임대 수요가 늘면서 공실은 줄고 임대료는 큰 폭으로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전년 동기와 비교한 상승률은 8.8%로 2001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정부가 비수도권 균형 발전을 위해 대규모 개발 제한 구역 해제에 나설 전망입니다. 1971년 관련 제도가 도입된 이후 지방에서 동시다발적으로 그린벨트 해제를 추진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동산 고민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진행의 김진주입니다. 요즘은 한 사람이 어떻게 돈을 벌고 또 어떻게 일을 하느냐 이것만큼이나 중요해진 게 있습니다. 바로 어떤 취미 생활을 가지고 또 어떤 취향을 향유하느냐 이 점인데요. 그런데 이렇게 취미가 중요해진 시대에 돈이 들지 않는 가성비 취미를 갖는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죠. 예를 들면 부동산 투자 공부를 하는 취미라던가 주말마다 부동산 임장을 가는 취미, 그것도 아니라면 부동산 고민을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 방송 함께 하시면서 다른 분들의 고민도 잘 들어보는 취미, 나도 좋을 것 같아요. 일석이조의 취미가 될 겁니다. 돈도 들지 않고 또 부동산 투자 공부도 할 수 있는 시간 저희 방송 시간 통해서 여러분께 드리고 있으니까요. 이런 취미 활동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부자 되는 방법 함께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희 언제나 나가고 있는 무료 상담 전화로 여러분과 고민 이야기 나누고 있어요. 서울 지역번호 02-2638-3970번 무료 전화 시청하시는 여러분 누구나 이용하실 수 있고요. 문자 편하신 분들 위해서 유료 100원의 상담 문자 샵 3989번도 열어두고 있으니까요. 언제든 전문가와 함께 나눠보고 싶은 이야기 있으시다면 편하게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도 부자 되는 여러분의 부동산 고민 속으로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네, 이번 주는 좀 흐린 날이 많을 예정입니다. 오늘도 좀 흐리기 시작을 했는데요. 여러분들 마음속이 또 고민으로 흐리지는 않도록 저희가 그 고민은 해결해 드릴게요. 함께해 주신 전문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식회사 차원부동산투자연구소의 양승목 소장 나오셨어요. 소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차원부동산투자연구소의 양승목 소장입니다. 설이 지나고 처음으로 인사드리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설날에 많이 얘기도 나누셨겠지만 부동산에 관한 고민이 많이 있을 겁니다. 많이 있으시다면 그 고민 시원하게 해결해 드릴 테니까 꼭 좀 전화 주시고요. 고민 상담 받으시고 문제 해결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최초에 이슈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부분 중에 하나가 개발 제한 구역을 해제 비수도권에 동시다발적으로 다 해제한다라는 뉴스가 있었는데요. 여러분들 또 이런 소식을 들으면 또 관심이 또 급 쏠려가지고 또 토지 투자 이런 쪽으로 많이 이슈를 그런 쪽으로 이제 방향을 가지고 가시려고 하는 분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항상 토지 투자는 주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잘할 수 있는 것은 뭐죠? 많은 사람들이 살 수 있는 그런 주택시장 같은 곳에 들어오셔가지고 여기서 투자하시는 게 가장 좋은 수익을 얻을 수 있다. 토지 투자는 그쪽 분야의 전문가들한테 맡겨주고 우리는 우리 주택시장에서 어떻게 하면 돈을 벌 수 있을까 이런 데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제가 또 세미나도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 이런 데 우리 재개발이나 아니면 아파트 시장 이런 데 관심 있으시면 언제든지 오셔가지고 세미나에서 좋은 정보 받아가시길 바라겠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토지 투자 조심하십시오. 조심하셔야 됩니다. 전국에 우리 개발 제한 구역 같은 경우에는 총 전국적으로 7군데가 있습니다. 비수도권 같은 경우는 이제 6군데가 있죠. 많이 물량이 풀린다고는 하지만 그 지역이 어느 지역인지도 잘 모르고 또 토지 투자하면 돈 많이 번다 하더라 이런 데 현혹돼가지고 투자하시거든요. 절대 관심 끊으시고요. 오로지 주택시장에만 관심 가지시기 바라겠습니다. 꼭 세미나에 참석하셔가지고 좋은 정보 받아가시기도 바라겠습니다.
네, 부동산 투자 위험한 투자보다는 그래도 돌다리도 두드려가면서 좀 안전한 투자 전략을 세우자라는 조언 드리고 있거든요. 사실 설 연휴가 지나고 봄철을 앞두고 나서는 많은 분들이 이 부동산 시장에서 움직이기 시작하는데 그런데 올해는 좀 그 분위기가 달라진 것 같습니다. 선뜻 누구 먼저 좀 나서기가 어려운 상황인 것 같은데요. 하지만 전문가의 도움이 있다면 조금 더 안전적인 투자 계획 세우실 수 있겠죠. 저희 나가고 있는 무료 상담 전화 02-2638-3970번 유료 100원의 상담 문자 샵 3989번으로 여러분 조금 더 안전하게 또 신중하게 투자하실 수 있도록 전문가의 도움 드리고 있으니까요. 편하게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방송 시간 통해서도 또 여러분의 다양한 고민들 해결해 드릴 텐데요. 오늘 첫 번째 시청자분 전화 연결해서 말씀 나눠볼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오늘 어떤 고민 이야기 나눠볼까요? 네, 저는 월계동 현대 아파트 24평을 전세해주고 있고요. 네, 저는 일산 백마마을에 전세를 살고 있어요. 네, 네, 근데 이제 여기도 재건축 이야기가 나오고 있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이제 뭐 올해 말 중에 선도지구 뭐 지정이 된다 이런 얘기도 있어서 네. 그 선도지구 지정되는 단지를 그 매수해서 재건축을 기다리는 건 어떨까 해서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우선은 지금 거주하지 않고 투자 목적으로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아파트가 노원 월계동의 현대 아파트 24평형인데 실제 거주는 일산에서 하시다 보니 그 지역에서 좀 네. 개발 소식을 들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네네. 내가 가지고 있는 아파트를 정리하고 일산의 백마마을 아파트를 좀 매수를 하면 어떨지 한번 투자 가치 면에서 하나하나 분석해 보겠습니다. 소장님과 인사 나눠보세요. 네. 네, 안녕하십니까 신연아님.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일산에서 거주하고 계신다고요? 네네. 네, 그래서 뭐 일기 신도시 특별법에 관심이 굉장히 많으시겠어요? 네. 네, 요즘 생각도 뭐- 안 하고 있었는데 예. 이제 재건축 이야기가 여기 많이 나오고 있어요. 네네. 네, 그래서 자. 좀 관심이 가져지고 있어요. 그 일산의 선도지구가 어디 지정이 된다고 하던가요? 일단 후보지는 여러 개 있는데 네. 저희 여기 백마마을 1단지랑 2단지 이렇게 강촌동화 1단지, 2단지 이렇게 통합단지로 묶여 있는 데가 있거든요. 네네. 네, 거기가 뭐 동의율이 높아서 될 가능성이 많다라고는 하는데 예. 저는 일단 선정되면은 그 단지를 매수할까 싶어서요. 선정이 되면 매수를 할까? 네. 예. 네네. 좋습니다. 그 일기 신도시 같은 경우는 반드시 이제 재건축을 해야 되는 지역이기 때문에 네. 대규모다 보니까 특별법까지 만들어 가지고 이제 나라에서 국가에서 이제 진행을 시켜 주려고 하는 겁니다. 자, 네. 반드시 이제 선도지구가 지정은 될 것이고요. 그 선도지구는 아마 초기에 반짝 많이 좀 상승을 할 수도 있어요. 네. 예, 상승을 할 수 있지만 근데 이제 장기적으로 봐야 되잖아요. 우리는 부동산 투자라는 것은 항상 장기적으로 봐야 되는 거고 선도지구가 지정된다 한들 내가 또 매도 타이밍이 또 잘 잡아야 되는데 그런 거를 잡기는 굉장히 좀 쉽지는 않습니다. 네. 예. 우리 시청자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월계동에 또 주택을 하나 갖고 계신다고 그러셨잖아요. 네. 그러면 월계동은 월계동대로 가지고 계시고 또 일산에 또 투자도 하시고 뭐 이렇게 두 개를 가져가신다는 얘기세요? 아니요. 거기를 팔고 저는 이제 팔고 지금 이제 그 선도지구 단지를 예. 제가 이제 실거주하면서 기다리는 거죠. 매수해서.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우리 월계동에 네. 월계동 현대 네. 예, 요거를 이제 매도를 하고 네. 자, 이제 여기로 간다는 거죠. 일산으로. 네네. 일산으로 갈아타기. 네네. 이렇게 진행하신다는 거잖아요. 네. 주변에 혹시 부동산에 관심이 많이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있으시죠? 뭐 근데 그걸로 이야기를 나누거나 막 그러지는 그런 적은 않거든요. 없으세요? 네. 제가 하나 말씀드릴게요. 자, 우리 이렇게 보시면 여기가 서울이란 말이죠. 서울. 네, 네. 그리고 여기는 고향입니다. 경기도. 네. 경기도고 서울이고. 자, 경기도에서 서울로 들어오는 거는 100% 오케이. 아시겠죠? 네. 네. 그런데 서울에서 경기도로 가는 거 있죠? 네. 요거는 저는 100% 반대입니다. 반대. 네. 시청자님. 네, 네. 시청자님은 지금 서울에 아파트를 한 채를 가지고 계신 거예요.
네. 자, 그런데 일산에 거주를 하시다 보니까 일산에 이제 노후주택 특별법에 해가지고 재건축 단지를 대단지로 뭐 용적률을 많이 줘가지고 한다라고 해서 이제 일산으로 네. 들어가시려고 하는 거예요. 네. 자, 네. 그런데 일산은 아시겠지만 서울에 들어오기 위한 위성도시죠. 네. 네, 위성도시고 서울이 더 이상 거주할 데가 없기 때문에 일산이라는 위성도시를 하나 만든 거예요. 네. 그리고 출퇴근을 하는 것이고 일산은 네. 자족도시입니까? 자족도시가 아닙니까? 자족도시가 아니죠. 아니죠. 네. 서울이 자족도시니까 위성도시일 뿐이죠. 네. 오로지 일산은 서울의 출퇴근을 위해서 존재하는 베드타운 성격의 도시입니다. 그죠? 네. 네, 그러면 자, 지금 시점에서 서울이나 일산이나 가격이 많이 좀 떨어졌어요. 네. 그죠? 네. 예, 그런데 이제 다시 만약에 오른다 그러면 자족도시가 먼저 오르겠습니까? 베드타운이 먼저 오르겠습니까? 자족도시가 많이 오를 것 같아요. 뭐 자족도시를 할 필요도 없고 그냥 서울이 많이 오르는 거죠. 그죠? 네. 서울이 올라야지 일산에 오르는 겁니다. 제가 아무리 일기도시 신도시 특별법인데 용적률을 뭐 500% 준다, 1000% 준다 하더라도 네. 서울의 주택 시장이 활성화되어 있어야지 일산의 시장이 활성화되는 거예요. 네. 일산이 먼저 활성화되지는 않습니다. 절대로. 네. 그리고 서울이 많이 오르면 일산이 따라 올라가는 거지 일산이 많이 올라가지고 서울에 따라 올라가는 일은 절대 없어요. 네. 예, 그러다 보니까 제가 만약에 시청자님 입장이라면 서울을 팔고 일산으로 들어간다면 저는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을 거고요. 네. 자, 그런데 이제 우리 시청자분 같은 경우에는 월계동에 있는 현대 아파트를 가지고 계신단 말이에요. 네. 월계동의 현대 아파트는 서울의 입지를 갖고 있긴 하지만 그렇게 썩 좋은 입지는 아니란 말이에요. 네네. 네, 강남이 가깝거나 뭐 중심지에 가깝거나 이렇지는 않단 말이에요. 변두리에 있다 보니까 이제 이런 고민이 생기신 것 같아요. 네. 자, 차라리 저라면 시청자분이 갖고 네. 계시는 만약에 월계동 현대를 매도할 지금 생각을 갖고 계신다고 하면 그냥 더 안쪽으로 돌 것 같아요. 동대문구나 성북구나 이 안쪽으로 더 네. 중심지에 가까운 곳으로 그렇게 한번 알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네네. 예,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뭐 제가 일산을 막 싫어하고 나쁘다 안 오른다 이런 게 아니고요. 그래도 서울을 따라가는 곳이기 때문에 서울을 네. 버리고 일산으로는 가지 마시라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싶어요. 아, 네. 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시청자분께서 지금 원하시는 것은 내가 지금 월계동을 갖고 있는 것보다 일산이 혹시나 더 올라가지고 더 많이 벌 수가 있으니까 갈아타려고 하는 그런 고민이 있으시잖아요. 네네. 그럼 결국에는 문제는 뭐냐면 돈을 버는 게 문제란 말이에요. 네. 네. 저라면 만약에 우리 시청자분께서 월계동을 매도를 했을 때 별로 남는 돈이 없다. 이걸 가지고 다른 중심지 쪽에 아파트를 구할 수가 없다라고 하면 지금 네. 서울 같은 경우에는 여기가 전체가 재개발, 재건축 시장이란 말이에요. 서울시가. 아, 그러면 네. 차라리 조금 발상을 전환을 시켜가지고 꼭 굳이 아파트가 아니더라도 향후에 조금 지나가지고 5년이나 10년 뒤에 신축 아파트가 될 수 있는 그런 재개발 구역을 투자를 하는 게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아, 매도를 하고 나면 가격이 금액이 한 얼마 정도 차익이 남을까요? 그래서 저는 한 3억 초반 정도가 남을 것 같아서 네네.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뭐 동대문 쪽이나 성북구 쪽도 조금 이제 아파트 쪽으로 보기는 했었는데 네네. 이게 뭐 딱히 이렇게 그러니까 계획으로 3억 투자할 만한 정도면 데를 그렇게 못 썩 찾았어요. 마음에 드는 아파트를 찾기는 쉽지가 않아요. 네. 네, 그렇다고 하면 차라리 우리가 지금 현재 서울시가 현재 지금 모아타운이라든지 신속통합이라든지 역세권 재개발이라든지 이런 걸로 해서 굉장히 혜택을 많이 주고 있잖아요. 재개발 쪽에. 네. 신축 아파트를 공급하기 위해서. 그러면 네. 그런 쪽으로 좀 관심을 가지셔가지고 재개발 쪽에다 투자를 하시는 게 훨씬 더 많은 이득이 되실 겁니다. 아, 네. 장래를 봤을 때요. 네네. 예, 이 정도로 알겠습니다. 말씀드리고요. 좀 더 네. 관심 있으시면 한번 세미나에 들리셔가지고 네. 네, 세미나에서 좋은 정보 받아가시고 좋은 수익 올리기 바랄게요. 아, 네. 네, 알겠습니다. 일단은 일산으로 들어가는 건 제가 반대를 하겠습니다. 네, 일단 그 부분은 조금 저도 속이 시원해졌네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큰 하나의 고민은 해결이 됐습니다. 우선 서울에서 경기도 일산으로 투자처를 바꾸는 거에 대해서 반대 의견 드렸고 서울 내에서 투자처를 다시 한번 찾아보자 조언 드렸으니까 이제 새로운 고민을 또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 고민 끝에 또 어려움이 도착한다면 언제든 저희에게 연락 주세요. 서울 지역번호 02-2638-3970번 그리고 유료 100원의 상담 문자 샵 3989번으로 여러분 고민 이야기 함께 나누고 있고요. 계속해서 다음 전화 연결해서 또 말씀 이어가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시청자님 오늘 어떤 부동산 고민 좀 해결해 볼까요? 네, 서울 서초구 양재동에요. 네. 네, 다세대 그 투룸 전망 좀 알고 싶습니다. 지금 보유하고 계신 걸까요? 아, 저기 세입자가 있습니다. 전세로요. 그러면 이제 투자 목적으로 가지고 계시는 건데 혹시 네. 저희가 정확한 상담을 위해서 주소나 아니면 주변에 큰 건물들을 좀 여쭤봐도 괜찮을까요? 네, 82대 15입니다. 871에 15번지. 네네. 네, 서초구 양재동에 871에 15번지 투룸 다세대 주택을 지금 전세 투자, 그러니까 갭 투자를 해놓고 계신 건데 계속해서 좀 투자 가치가 있으면 가져가 볼 만한 건지 하나하나 좀 따져보겠습니다. 소장님과 인사 네. 나눠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양재동 871에 15번지요? 네, 871번-15번지 맞습니까? 네, 82죠. 네, 871? 82대예요. 81. 871-15번지? 네, 아니, 이게 지금 안 나와가지고요. 제가 아, 잘못 쳤네요. 네, 주소가 안 나오는데요. 양재천 주변입니다. 81-15번지? 네, 잠깐만요. 요거는 취득을 언제 하셨나요? 아, 21년도요. 21년도에요? 네네. 그러면 신축으로 취득을 하신 거예요? 아니면 예전에 있던 거를 구축을 취득을 하신 거예요? 아, 분양받았습니다. 네. 분양받으셨어요? 네네. 여기는 보니까 양재 1동이네요. 네네. 자, 양재 1동에 네. 신축 빌라고요. 네. 예. 아시겠지만 양재 2동 쪽은 네. 지금 모아타운이라고 많이 추진을 하고 있잖아요. 네. 예, 모아타운을 추진을 하고 있고 특히나 이번에 2월 달이죠. 여기 네. 양재 2동에 여기 1구역이라고 해요. 네. 여기 같은 경우에는 지금 모아타운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아, 네. 예, 선정이 되는 상태고 지금 나머지 뭐 1, 2, 3, 4, 5, 6구역, 나머지 2, 3, 4, 5, 6구역도 지금 진행 중인 걸로 알고는 있어요. 네. 그런데 우리 아쉽게도 시청자님이 가지고 계신 요 1동 부분 있잖아요. 네. 예, 여기는 아직 모아타운의 소식은 제가 못 들어봤어요. 네. 혹시 시청자분은 모아타운이라든지 뭐 다른 재개발 형식으로 추진된다는 걸 이야기를 들어보신 적 있어요? 네. TV에서 봤습니다. 아니요. 들어봤어요. 그 시청자분한테 뭐 소유주이시니까 뭐 연락이 오거나 네. 뭐 이럴 거 이거 아니에요. 네. 예, 얘기를 못 들어보셨죠? 네, 저희는 못 들었죠. 여기 양재동 지금 1동 같은 경우는요. 아마 제가 생각하기에는요. 제가 네. 생각하기에는 단시간에 재개발이 추진되기는 쉽지가 않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예. 그런데 뭐 어쨌건 서울의 뭐 핵심지에 서초구에 있는 양재동이고 네. 꾸준히 뭐 인플레이션에 따라서 전세가는 상승을 하다 보니까 네. 매매가도 꾸준하게 조금씩 상승을 할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요. 예, 지금 우리 시청자분은 궁금한 게 전망이 궁금하신 거예요? 네네. 가지고 있어도 되는지 안 그러면 매매를 하려고 그래요. 그러세요? 네. 지금 사신 지가 얼마 안 됐다, 그죠? 네, 21년도면. 2021년도에 받아가지고 지금 2년 동안 전세 사시다가 작년 10월 말경에 다른 세입자 들어왔어요. 다른 세입자도 똑같은 그 전세가에 들어오신 거예요? 7천만 원 좀 다운돼서 지금 살고 그럼 있어요. 역전세를 맞으셨네요. 네네. 네, 그러면 지금은 얼마에 맞추고 계신 거예요? 네? 취득은 5억에 하셨어요? 네네. 그리고 전세는 얼마에 들었습니까, 지금? 4억이요. 4억요? 네. 이게 지금 우리 요즘 전세가 같은 경우에는 공동주택 공시 가격이 나오는데, 그죠? 네. 그 공시 가격의 126%까지밖에 못 맞추거든요. 네. 요게 그러면 한 공시 가격이 한 3억대 정도 되나 봐요. 네. 그래서 이제 4억에 맞추셨을 것 같고 네. 이 투자금이 한 1억 정도 들어간단 말이죠. 네네. 근데 내가 투자금이 1억이 들어갔다 하더라도 양재동이 만약에 개발이 돼서 나중에 이게 5억이 아니고 뭐 한 7억, 10억 간다 이러면 당연히 들고 계셔야 되겠죠. 네. 자, 그런데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렸지만 양재 2동 같은 경우에는 모아타운이라든지 뭐든지 해가지고 뭐 개발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가격이 좀 올라가는데 여기 양재 1동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개발에 대한 추진이나 의지나 뭐 이런 것들이 전혀 보이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네. 그리고 우리가 가격이 올라가는 것은 일단 첫 번째로 많이 올라가는 것은 재개발. 재개발이 진행될 경우에 가격이 많이 올라가는 거고요. 네. 두 번째로는 주변의 개발 호재.
그죠? 개발 호재가 있을 것이고 세 번째로는 그냥 인플레이션 꾸준히 그냥 상승하는 전세가 상승에 따라서 이렇게 올라가는 경우가 세 가지 정도가 있는데 중요한 거는 이 두 번째, 세 번째는 말이죠. 네. 이거는 많이는 못 올라가요. 네. 그냥 조금씩 그냥 알게 모르게 이렇게 올라가는 거거든요. 네. 자, 그리고 만약 직접적으로 옆에 바로 주변에 바로 옆에 뭐 어떤 뭐 지하철이 들어온다든지 뭐 이런 게 있으면 좀 가격이 상승할 텐데 여기는 그런 지역은 아니란 말이에요. 네. 자,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막 애둘러서 계속해서 뭐 혓바닥이 긴 것처럼 이렇게 말을 많이 하고 있지만 이게 네. 제가 어떤 면에서는 좀 정리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런 거를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구구절절하게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 거거든요. 아,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시청자분께서 요거를 정리를 하시면 1억의 차익이 있단 말이에요. 네. 예, 1억의 차익이 있을 텐데 아니면 뭐 양도 소득은 양도 차익은 안 나더라도 어쨌든 네. 내가 다시 1억을 가져올 수가 있잖아요. 네. 그럼 요걸 가지고 차라리 다른 곳으로 다른 곳이라면 어디가 되겠습니까? 이 재개발이 진행되는 곳들 있죠. 네. 이런 곳으로 한번 투자를 해보시는 게 훨씬 더 수익이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래요. 네. 네. 예, 그래서 우리 시청자분께서 만약에 장기적으로 보유한다 그러면 2번, 3번은 장기 보유예요. 장기적으로 네. 만약에 10년, 20년 이렇게 본다 그러면 그냥 뭐 묻어놓고 가셔도 될 것 같지만 네. 그게 아니다. 내가 그래도 남들보다 조금 더 빨리 벌고 싶다라고 하시면 바로 매도를 좀 하시고요. 정리를 한번 네. 하시고 재개발 쪽으로 갈아타시는 게 훨씬 더 나은 수익을 가져다 줄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아유,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꼭 그렇게 하시고요. 네. 시장에 내놓으면 아마 매매는 가능은 할 거예요. 아, 양재동이다 그래요? 보니까. 그래서 네. 너무 욕심 부리지 마시고 조금 적당한 네. 선에서 매매를 하시고요. 네. 그리고 남는 차익이 생기잖아요. 네. 그럼 그걸 가지고 꼭 상담을 받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아유, 예, 이 감사합니다. 정도로 정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네, 그동안 좀 마음고생이 심하셨던 것 같아요. 매도해야겠다라는 마음이 아마도 있으셨던 것 같은데 전문가의 의견 역시 매도하는 게 좋겠다 조언 드렸으니까 빠르게 매도 계획 세워보시고 그 다음 투자 전략은 꼭 실행하시기 전에 전문가의 점검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저희 언제나 무료 상담 전화로 도움 드리고 있어요. 서울 지역번호 02-2638-3970번 시청하시는 여러분 누구나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게 활짝 열어두고 있고요. 문자 편하신 분들은 유료 100원의 상담 문자 샵 3989번으로 여러분의 고민 내용 자세히 적어 보내주시면 또 그에 맞는 답변들 드리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문자 주신 사연 하나 살펴볼게요. 뒷번호 9424번 쓰시는 시청자분 보내주신 사연인데요. 저는 현재 여유자금 1억 원 정도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20대 자녀가 있어서 자녀 명의로 좀 재테크를 해보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합니다. 라는 질문을 주셨어요. 여유자금이 좀 소액이다라는 생각으로 시간에 투자하겠다라는 마음을 먹고 계신 것 같거든요. 도움 주실까요, 소장님? 네, 또 여유자금 1억 원 소액 투자 제가 전문이지 않습니까?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서울 지역에 투자를 하신다고 하셨고 여유자금이 1억이다 그러면 지금 요즘 투자할 때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많지는 않고 대부분 이제 투자를 하신다 그러면 아무래도 재개발 쪽을 많이 얘기를 들으시다 보니까 재개발 쪽에 어떻게든 투자를 해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서울의 웬만한 지역들은 대부분 다 한 1억 5천 이상 정도 들어가야지 그나마 모아타운이라도 지정되어 있는 곳으로 이제 투자가 가능하십니다. 조금 핵심지 뭐 강남이나 아니면 뭐 영등포나 용산이나 이런 쪽 가운데 쪽에 있는 지역들은 거의 뭐 2억 5천, 3억 이렇게 다 더 그 이상이 들어가야지 투자가 가능하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생각을 해볼 수 있을까요? 고민을 좀 해볼 수가 있습니다. 뭐냐면 이미 구역이 지정돼 가지고 싸게 들어갈 수 있는 지역들 그런 데다 투자를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제 진짜 확정적으로 제가 볼 때는 확정적이다 이렇게 생각되는 곳에 그런 데다가 투자를 하시는 것도 큰 시세 차익을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둘 다 장단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일단 1억으로 투자를 하시는데 이거를 가지고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자, 지금 현재 구역이 지정돼 있는 곳 이렇게 말씀드리면 이제 구역이 이미 지정돼 가지고 뭐 조합 설립이 됐다든지 뭐 이러면 이미 가격이 좀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1억으로는 투자하기가 힘들 거고요. 그게 아니고 이제 후보지 선정돼 있는 곳들 있죠. 아니면 이제 구역 지정이 이제 곧 되는 곳들 이런 것들을 이제 구역 지정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두 번째로 이건 첫 번째라고 하고요. 두 번째로 이제 예상 지역 있죠. 예상 지역을 이렇게 투자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둘 간의 장단점 뭐가 있을까요? 자, 이미 구역이 지정된 곳들은 안전하죠. 안전성이 좋습니다. 안전성. 하지만 구역이 지정돼 있다 보니까 나는 피를 주고 사야 된다는 겁니다. 이미 피가 이제 있다는 거죠. 올라가 있다는 거죠. 1억에 피를 주고 산다 하더라도 거기에 뭐 한 5천 이상은 다 피로 잡혀 있다는 겁니다. 그럼 나는 피를 좀 이렇게 좀 취득을 했으면 좋겠는데 먹었으면 좋겠는데 그러면 요거 없이 할 수 있는 게 없을까 방법이 없을까라고 하면 예상 지역에다가 투자를 하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예상 지역 여기는 아무래도 좀 불확실히 있죠.
불안정이죠. 불안정성이 있지만 대신에 리스크가 있으면 뭐가 있습니까? 리턴이 크죠. 그래서 P를 온전히 나의 것으로 만들 수 있다. 나의 것으로 만들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예전에는 재개발 구역으로 지정이 되면 처음에 지정이 될 때는 그렇게 피가 많이 붙지는 않았어요. 오히려 재개발은 불확실성이 높다 보니까 차라리 추진이나 아니면 조합 설립 인가 정도는 놔줘야지 그때부터 이제 피가 본격적으로 붙기 시작하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어떤 상황이냐면 서울시에서 워낙 재개발을 많이 추진을 해주려고 합니다. 도와주려고 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구역이 지정된다, 후보지로 선정만 된다 하더라도 그때 당시에 지정된과 동시에 피가 붙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지금은 만약에 소액으로 투자를 한다 그러면 구역이 지정되어 있는 곳보다 좀 더 구역이 지정될 수 있는 곳에다가 내가 좀 알고 들어가서 미리 선점하고 있는 것이 조금 더 나은 수익을 올릴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얘기를 드리면 당연히 궁금하실 거예요. 자, 그러면 네가 얘기하는 거 나는 알겠어. 그런데 거기가 도저히 어딘지를 모르겠다라는 게 관건이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제가 오늘 한 군데만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도 몇 번 말씀을 드렸지만 이 금천구 시흥동 일대를 좀 유심히 좀 보시라라고 말씀을 좀 드렸었습니다. 왜냐하면 금천구에 일단은 기본적으로 신안산선이 개통이 됩니다. 이게 개통이 언제 되냐면 2025년 4월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원래 2024년이었는데 1년 정도 연장이 되었죠. 자, 2025년에 신안산선이 개통이 되는데 이 신안산선이 파급 효과가 좀 큽니다. 저 아래 안산에서부터 시작해서 영등포, 여의도까지 들어가는 거거든요. 이렇게 가로 세로로 이렇게 세로로 이렇게 가다 보니까 주변에 이제 연결되는 이 노선들이 있죠. 뭐 9호선이라든지 아니면 7호선 뭐 이런 노선들 있지 않습니까? 2호선 이런 노선들하고 맞물리다 보니까 강남으로도 들어가기 좋고 또 그리고 멀리서 오지만 이게 또 대심도로 깊이 우리 GTX처럼 깊이 파가지고 아주 고속 전철이 다니는 겁니다. 우리 예를 든다면 이제 신분당선하고 똑같겠죠. 그 정도의 고속의 전철이 오다 보니까 파급 효과가 크다라는 게 예상이 되고 그게 이제 곧 조만간에 개통이 된다 그러니까 그 이 주변 지역의 역 인근에 있는 이런 쪽이 많이 수혜를 입을 것이다라는 게 눈에 보이는 겁니다. 그죠? 보이고 실질적으로 이 시흥대로 이 신안산선이 지나가고 있는 시흥대로 쪽을 가시다 보면 한번 임장할 때 한번 돌아보십시오. 돌아보시다 보면 주변으로 이렇게 뭐 지식산업센터나 아니면 뭐 오피스텔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지어지고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아니면 곧 또 신축 예정이거나 아니면 지어진 지 얼마 안 된 것들도 많이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 짓는 건축주들은 다 바보가 아니지 않습니까? 굉장히 대단지에 그 대규모 토지를 가지고 매입을 해가지고 짓고 있는데 바보가 아니다 보니까 이만큼 개발이 되는 것을 알고 미리 투자를 해놓는다는 거죠. 미리 지어놓고 이렇게 있는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도 그런 것을 보면 우리도 이런 데 대해서 좀 투자를 같이 해가지고 같이 편성해서 업혀서 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자, 신안산 하나만 봤을 때도 그런데 자, 여기는 일단 기본적으로 보이시죠? 가산 디지털 단지가 있고 위에 또 구로 디지털 단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신안산선이 제가 여의도로 들어간다고 했습니다. 영등포 여의도를 지나가지고 아주 많은 우리 직장이 있는 곳이죠. 그런 곳을 세 군데나 끼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직장인 수요가 많기 때문에 이 인근으로 해서 굉장히 가격이 좀 향후에 호재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고요. 자, 제가 지금 이 화면뿐만이 아니고 여기 재개발 정보를 볼 수 있는 화면으로 한번 들어가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 보시면 시흥 쪽을 조금 확대를 해서 볼게요. 시흥동입니다. 시흥동. 여기 잘 확대가 안 되는데 일단은 제가 그냥 다 알고 있으니까 제가 한번 그림을 그려볼게요. 자, 여기 보시면 제가 지지난주 뭐 이렇게 말씀을 드릴 때 여기 시흥동 모아타운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가 모아타운이고요. 여기는 이미 후보지로 다 선정이 되어 있는 곳입니다. 옆에 신속통합이 하나 있습니다. 신속통합이 있고 또 옆에 또 여기에 또 신속이 있습니다. 신속이 있고 요 바로 위에 공공재개발이 하나 있어요. 공공재개발. 이 정도만 보면 사이즈가 그렇게 크지 않다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 바로 위에 보면 또 뉴독산이라고 해서 뉴독산. 얼마 전에 1월 달에 여기가 신속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신속 후보지로 선정이 됐고요. 자, 그 위에 또 뉴독산이 아니고 독산 C구역이라고 해서 여기도 뉴독산과 동시에 같이 구역이 지정이 됐어요. 자, 그러면 이렇게 사이즈가 훨씬 커져 버렸습니다. 많이 커져 버렸기 때문에 굉장히 좀 투자를 하시게 되면 효과를 많이 볼 것이다 라고 해서 제가 여기 모아타운에다가 꼭 투자를 하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 신속통합은 투자를 할 수가 없어요. 투자를 할 수가 없고 실거주로 들어가야지 매매가 되거든요.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투자할 수 있는 곳은 모아타운밖에 없단 얘기죠. 전세를 맞춰놓고 우리가 투자를 할 수가 있다는 얘기인데 자, 그런데 이미
시흥동 모아타운 같은 경우는 1억이 이제 넘어가 버립니다. 예전에는 1억 이하로 투자가 가능했지만 이제는 투자를 하려고 들어가다 보면 이미 1억 이상이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1억의 자금을 가지고 투자하기는 힘들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또 한번 살펴봐야 될 게 뭐냐면 요 위쪽에 우리가 독산 C 구역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A도 있고 B도 있을 거 아닙니까? 거기가 어딘지를 찾아봐야 된다는 거죠. 제가 찾아보니까 여기 위에 독산 A 구역이 있고요. 바로 아래에 여기에 독산 B 구역이 있습니다. 일단 이 독산 B 구역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독산 B 구역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2022년에 신속통합계획에 신청을 했었어요. 신청을 했는데 구청에 신청을 하고 구청에서 서울시로 올렸겠죠. 서울시에서 선정될 당시에 좀 보류가 됐었습니다. 다른 데 시급하게 할 곳이 있기 때문에 거기를 먼저 지정하고 여기를 보류를 했다. 그런데 재개발을 추진할 만한 충분한 요건이 되기 때문에 여기가 뭐가 됐냐면 탈락은 했습니다. 그런데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투자를 할 수가 없었다는 얘기죠. 자, 그런데 A구역은 투자는 가능했습니다. 자, 하지만 지금은 어떤 상황이냐? 서울시에서 작년 2023년 11월 달이죠. 11월 달에 이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해제를 시켜버렸습니다. 해제를 시켜버렸고 여기는 그러면 이제 신속통합이라는 자체가 아예 없어져 버렸는 거예요. 없어져 버리고 예전 같은 경우에는 여기가 토지거래 허가구역에다가 또 권리산정 기준이라는 게 있죠. 이 권리산정 기준이 신속통합구역으로 만약에 후보지로 선정이 되어버리면 이게 기산점이 예전으로 가버려가지고 2022년 1월 28일이 권리산정 기준일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후에 지어졌는 집들은 전부 다 현금청산 대상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투자도 안 되고 신축을 투자를 하고 싶은데 신축을 투자도 할 수도 없고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게 이제 신속통합이라는 게 없어지고 그리고 토지거래 허가구역이라는 게 해제가 돼버리니까 얘는 아예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건 다시 신속통합기획으로 추진을 한다고 합니다. 그럼 신속통합으로 추진을 하고 동의서를 걷고 있는데 동의서를 건다 그래서 만약에 다시금 신속통합이 되었다라고 하면 언제가 권리산정 기준이 되냐면 2024년 이후가 됩니다. 그러면 이전에 지어졌던 집들은 신축으로 됐던 2022년 1월 28일부터 2024년 중간에 지어졌던 건축물들은 예전 같은 경우는 우리 현금 청산이 됐지만 지금은 이제 입주권이 나오는 물건으로 다시 바뀌어 버리는 거예요. 이런 물건들을 찾는 게 지금은 가장 좋습니다. 가장 소액으로 투자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자, 그러면 나는 입주권 받는데도 전혀 문제가 없고 그리고 싸게 들어갈 수 있다 그러면 당연히 이런 데를 들어가셔야 되는 거죠. 그죠? 이런 거 찾기는 정말 쉽지 않습니다. 제가 여러분 대신에 찾아드리는 거니까 오늘 문자 주신 사연이 딱 여기에 부합하는 것 같아서 여기를 한번 또 꼭 유심히 한번 보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투자 금액은 1억 이하로 다 들어갑니다. 1억 이하로 들어가고 이 건축주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지었는데 전부 다 현금청산 대상이 돼버렸잖아요. 이것도 되게 문제가 많습니다. 현금청산 그 권리산정 기준을 워낙 앞쪽으로 해놓다 보니까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을 한다는 거죠. 그런 건축주들도 선의의 피해자는 분명합니다. 하지만 이제 이게 이제 상황이 바뀌어버렸다. 그러면 여기에 투자할 수 있는 상황이 됐는데 금액은 우리 매매가는 예전 그대로란 말이에요. 워낙 거래가 안 되다 보니까 전부 다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그냥 싸게 분양을 하려고 그러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굉장히 알짜배기로 굉장히 좋은 물건으로 남아있다. 이런 곳에 다 투자하시는 게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저라면 만약에 우리 시청자분께서 1억을 가지고 투자를 하신다라고 하면 가급적이면 여기를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고 하지만 제가 뭐 어떤 물건을 여기에서 뭐 어디 있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한번 세미나에 참석하셔가지고 좀 더 상세한 정보를 받아보시기를 바라겠고 우리 시청자분께서도 지금 전화 상담은 힘들지만 문자로도 그래도 상담을 주셨으니까 관심이 그만큼 있으시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꼭 한번 세미나에 오셔가지고 이거에 대한 설명을 한번 들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는데 서울시에서 지금 현재 가장 수익을 많이 올릴 수 있는 부분들은 재개발이다. 재개발인데 그중에서도 신속통합이 굉장히 괜찮은 재개발 물건입니다. 그렇지만 권리산정 기준일이나 아니면 토지거래 허가구역 이런 것들 때문에 투자를 망설이고 하지 못하셨던 분들이 있다면 지금이 기회니까 지금 이 기회를 잡으셔야 된다. 권리산정 기준이나 토지거래 허가나 아무것도 해당 사항 없이 투자할 수 있는 지역들이 몇 군데가 있다. 그중에 시흥동이 있다. 소액으로 투자할 수 있으니까 여기에다 꼭 관심을 가져보시기를 바라겠고 말씀드렸지만 신안산선이 지나가고 있고요. 신안산선에 역이 어딨냐? 가까이에 역들이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위치를 하고 있고 또 보시다시피 우리 가산이나 구로나 아니면 여의도나 영등포나 이쪽에 직장도 가깝다 보니까 실수요도 많다. 그리고 예전 같으면 이 금천구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 가격이 낮았습니까? 왜 그렇죠?
아파트가 제대로 된 아파트가 없어요. 다들 노후 저층 주거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가격이 낮았던 겁니다. 하지만 지금과 같이 이렇게 대단지로 이렇게 아파트가 만약에 향후에 들어서게 된다면 여기는 입지 자체가 달라지는 곳이다. 입지가 완전히 바뀌는 변화하는 곳은 향후에 가격이 많이 오릅니다. 그거를 명심을 하시고 한번 투자에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정도로 마치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나중에 다시 전화를 주신다거나 세미나에 참석하셔서 좋은 정보 받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소액이라고 볼 수 있는 1억으로 부동산 시장 어떻게 좀 접근해야 하는지 독산역 주변의 지역 분석을 통해서 자세하게 전해드렸으니까요. 이 자녀분과 함께 이 지역 임장 활동도 한번 해보시고 좋은 물건도 찾아보시고 투자하시기 전에는 결정하시기 전에는 꼭 다시 한번 전문가의 점검 받아보세요. 저희 언제나 무료 상담 전화번호 열어두고 여러분의 참여 기다리고 있습니다. 서울 지역번호 02-2638-3970번 무료 전화 여러분 누구나 이용하실 수 있고요. 문자 편하시다면 유료 100원의 상담 문자 샵 3989번으로 자세하게 내용 적어서 보내주세요. 자, 계속해서 또 다음 시청자분 전화 연결해서 고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시청자님 오늘 어떤 부동산 이야기 나눠볼까요? 저기 파주의 운영 신도시 네, 그 파크라인 아파텔이거든요. 네, 네, 그 1차인데 6억 초반에 분양을 했어요. 네, 근데 거기 이제 뭐 김포에 지금 거주하고 있는데 네, 이제 거기 살다 보니까 거의 비싸게 지금 생각이 자꾸 되는데 네, 조금 비싸게 책정 분양들을 하는 것 같아요, 그쪽이. 네, 그래서 GTX가 지금 24년에 개통되고 전 라인은 25년에 네. 개통된다고 하는데 음, 그거 말고 뭐 지하철 호재도 있다고 얘기는 해요. 근데 그 분양가가 네. 적절한 분양가인지 아, 그것도 궁금하고 네. GTX 들어오면 호재가 어느 정도 될 건지 네. 그것도 좀 궁금하고요. 알겠습니다. 그럼 아직은 분양받지 않으신 상황이신 거죠? 아니죠. 분양 받으셨어요? 네, 샀죠. 계약은 했죠. 아, 계약해 놓으신 상황이고 김포에 거주하시다 보니까 이 가까운 파주 운정 신도시에 조금 더 또 관심이 생기셨던 것 같아요. 거기에 말씀 주신 파크라인 아파트를 6억 초반의 금액으로 지금 계약을 하셨다라는 말씀인 건데 이걸 좀 계약을 잘 한 건지 그리고 앞으로 이 교통 호재를 쭉 받아갈 수 있는 건지 하나하나 좀 분석해 보겠습니다. 소장님과 인사 나눠보세요. 네네.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네. 네, 저희 방송 늘 시청하세요? 네, 자주 보고 있어요. 그러면 한 전문가들이 한 5, 6명 이렇게 나오시는데 파주 네. 투자라고 하시는 전문가들 계시던가요? 예? 파주의 운영에다가 네. 투자를 이렇게 권유하시는 분이 계시던가요? 아니, 권유하진 않으셨고요. 예. 제가 먼저 이렇게 의뢰를 하니까 잘한 건지 몰라서 네. 한번 여쭤보면 잘한 거다라는 말씀은 안 하시고 네. 저희가 이제 출퇴근이 김포 쪽인데 거기다 얻었다 그러니까 왔다 갔다 하면 그것도 그럴 거고 네. 그래서 여러 가지로 잘한 거 지금 그러니까 현재로서는 전문가들한테 여쭤보셨다는 얘기죠. 예, 한 번 정도. 근데 잘한 거다라고 말씀을 안 하시죠. 예, 그렇게 그러면 말씀을 제가 안 하시더라고요.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따끔하게 말씀드릴게요. 잘못하셨습니다. 이제 그런 생각이 저도 드는 거예요. 예, 잘못하셨어요. 예. 그게 이제 전문가들께서도 워낙 이제 시청자분께서 고민하셔가지고 전화를 주셨으니까 마음 안 다치게 하려고 그냥 잘한 거는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잘못하셨어요. 그래서 그걸 다시 팔려고 그랬는데 예, 신현우님, 뭔지 안 되고. 그 파주에 운정이잖아요. 운정에 이제 GTX가 들어옵니다. GTX가 제가 이렇게 이제 검색을 해서 살펴보니까 거리가 좀 많이 떨어져요. 그러니까 좀 있더라고요. 예, 파크라인이. 거리도 많이 떨어져 있고 우리 시청자분이 지금 여기 파주의 운정 신도시의 가격을 대략적으로 알고 계세요? 아파트 그러니까 가격? 아파트 가격이요? 예, 김포보다는 거기가 좀 비싸고요. 예. KC스테이트가 있는데 거기 이제 스타벅스가 옆에 이제 자, 들어오는 GTX 있는 데인데 인근은 조금 그래도 가격이 괜찮아요. 예, 근데 거기가 우리 좀 괜찮죠. 시청자분이 분양을 받으셨는 그 계약을 하셨는 이 오피스텔이라 아파텔이라 그러셨잖아요. 네. 이 아파트 인근으로 해서 아파트 가격이 30평대가 얼마 정도 해요? 그 인근으로 해서 30평대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30평대랑 우리가 아파트리라 비슷해요, 가격이. 아니 30평대 아파트 가격이 얼마 하냐고요. 아, 그거 운정 파크라인 그 주변으로요? 예. 30평대면 그 힐스테이트가 30평이 있는데 예. 뭐 8억인가 그렇게. 아니 얘기하더라고요. 기존에 그냥 구축들 아, 구축들은? 만 10년 됐는 것들 얼마 하냐고요. 그건 안 알아봤는데. 그것도 안 알아보고 이거 분양을 받으시면 어떡해. 그것도 아파트도 아니고 아파텔인데. 아파텔이 뭐예요? 그러니까 아파트를 하면 안 되겠더라고요. 오피스텔이에요. 오피스텔은 그죠? 아파트에 수요가 많이 몰려가지고 규제가 아파트에 막 집중이 됐을 때 대안으로 오피스텔을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만약에 아파트하고 오피스텔하고 두 개가 있으면 아파트에만 거주를 하지 오피스텔 안 가신다고. 그죠? 네네. 자, 그런데 예전에는 아파트 규제가 워낙 심했기 때문에 아파텔이라도 사람들이 살려고 들어갔던 거예요. 근데 지금은 아파텔이나 오피스텔이나 똑같단 말이에요. 규제가 없어요, 다들. 그러면 어디로 갈까요? 아파트로 가겠죠. 근데 아파트로 가는데도 아파트 가격이 안 비싸, 주변이. 그죠? 그러면 우리 이 지금 만약에 분양 받으신 이 아파텔 같은 경우에는 다시 가격이 올라가려 그러면요, 10년은 더 걸립니다. 자, 그리고 GTX가 들어오는데, 그죠? 이 GTX가 운정을 위해서는 좋은 곳은 맞아요. 그런데 이 GTX는 결국에는 서울로 들어가는 거죠. 서울. 그렇죠? 예, 중간에 또 킨텍스 하나 있죠. 일산 있죠. 그걸 지나야지 서울로 들어가죠. 자, 그러면 가격이 오르려 그러면 서울부터 가격이 먼저 오를 거예요. 그죠? 서울 오르고 한참 있으면 일산 오른단 말이에요. 일산 오르고 또 일산이 너무 비싸면 결국에는 이제 운정 쪽으로 들어온단 말이에요. 마지막에 운정으로 들어오는데 운정 주변 지역만 비싸지 나머지는 계속해서 똑같다. 제가 볼 때는 10년도 더 걸린다. 그러니까 시청자분께서는 지금 여기를 계약을 하셨잖아요. 그러면 계약을 해지를 하세요. 지금 뭐 해지를 할 수가 없어요. 하려고 했었는데 네. 뭐 저기 계약금 얼마 안 되고 그래서 예. 했는데 이제 대출도 조금 이제 일어났고 무이자 대출이거든요. 그래갖고 이제 예. 대출도 지금 일어난 상태고 그래서 해지도 안 되고 예. 다시 이제 전매라든가 아니면 부동산에 내놔야 되는 그러면 전매를 상황이거든요. 마이너스 피라도 해가지고 매매를 하세요. 전매를. 그래 그렇게 부탁을 했는데 공부를 했다고 셈 치고요. 네? 공부했다는 셈 치고 더 많은 손해를 안 보려고 하면요. 나중에 가면 이거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서 지금이라도 조금 금액이라도 손해를 좀 보시고 매매를 하세요. 전매를 하세요. 그리고 선생님 예. 그리고 김포에 아파트 하나 있는데 거기 세를 줬는데 네. 거기를 이제 양도 차익 때문에 그러는데 네. 그 뭐 어느 한 채를 지금 처분을 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예. 근데 거기 이제 계약 기간이 이제 다 됐는데 예. 그 임차인이 한 번 이제 권리가 있잖아요. 한 번 더 계약할 수 있는 계약해지 권리가. 청구권. 예. 네. 그래서 한 번 더 있다고 자기네들 한 번 더 산다 그러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이제 그것도 이제 팔지 못하고 있어요. 계약해지 청구권 사용을 하더라도요. 예. 매매는 가능해요. 어차피 매매는 전세가 들어있는 거기 때문에. 예, 그건 아무 상관이 없고요. 단지 네? 선생님이 지금 보유하고 계신 게 김포에 한 채 그리고 파주에 한 채를 갖고 계신단 말이에요. 예. 저라면 선생님 거주는 그러면 자가로 거주를 하고 계세요? 아니 자가는 저는 거기 세주고 전세 살고 있어요. 아, 전세에서 거주하고 계시고요. 예. 그러면 저라면요. 일단 정리를 한번 할 것 같아요. 대신에 요거 먼저 정리하세요. 분양권. 아 파주 먼저요? 예, 먼저 정리를 하시고 당연히 이거 먼저 정리하셔야지. 정리하시고 김포는 비과세 요건은 되세요? 아 거기가 비과세일 거예요. 거기가. 예, 그러면 비과세로 그죠? 매도를 하세요. 매도하시고 그러면 내한테 금액이 얼마 생길 거 아니에요. 그걸 가지고 제대로 된 투자를 하세요. 그러니까 이거를 둘 중에 하나는 처분을 해야지 일단 마음이라도 좀 편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거 먼저 처리를 하시라고 제가 아 말씀드리잖아요. 파주 먼저요. 처리를 하라고요? 예, 나중에 골칫덩어리 됩니다. 골칫덩어리 되니까 이렇게 말씀드리면 또 다른 분양 받으셨던 분들한테 제가 굉장히 신뢰가 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제가 시청자님한테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 둘만 안다고 생각하고 이거 골칫덩이 되니까 빨리 매도하세요. 정리하시고 그리고 김포를 정리하시든 아니면 좀 여유 자금이 있으시든 그걸 가지고 제대로 된 투자를 하십시오. 저한테 다시 연락 주세요. 그래서 이거를 정리를 파주 거를 아니 이걸 정리를 파주 걸 못 하고 정리가 안 신현님, 되면 제가 계속 똑같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가지고 이 정도로 마치고 저는 하여튼
단호하게 말씀을 드리는데 이거 나중에 골칫덩어리 되니까 반드시 그냥 매도하십시오. 정리하십시오. 아, 그래서 이 시청자님 보세요. 이게 되게 이렇게 제가 단호하게 답변을 드리는데도 머뭇머뭇하시잖아. 아니 제가 궁금한 건 선생님 이거를 이제 못 팔고 내가 거기 이제 살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냥. 어디 여기에? 네, 하지 마시라고 제가 계속 얘기 드리잖아요. 제 답변이 불충분한 것 같으면 다른 분들한테 한번 여쭤보시고 하여튼 저는 말씀드릴게요. 단호하게 말씀드려요. 이거 정리하시라고. 여기 살지도 마시라고요. 살지 말고 그냥 정리하시고 다른 곳에 거주를 하십시오.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아, 네, 그럼 감사합니다. 예, 그리고 다시 한번 잘 생각하셔가지고 정리하시는 쪽으로 방향 결정 내리시고요. 절대 거주하지 마세요. 그리고 제가 마음이 약해서 그래요. 그리고 제가 하는 세미나나 이런 데 오셔가지고 정보 받으시고 더 좋은 투자를 하세요. 세미나는 언제 하는 건가? 토요일 날 해요. 토요일 날. 아, 토요일 날. 요거 끝나고 나면 제가 알려드릴게요. 아, 네, 네. 예, 꼭 한번 들리세요. 알겠죠?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분양받기 전에 좀 상담을 받으셨다면 더 좋았을 텐데 그래도 또 내 돈을 들여서 계약을 해놓은 상황이다 보니 마음이 많이 좀 흔들리셨던 것 같아요. 하지만 전문가의 의견으로 투자 목적으로도 거주 목적으로도 보유하면 안 된다라는 의견 좀 확고하게 드렸으니까 조금 빠르게 매도 계획 좀 세워보시고 그 다음 두 번째 투자 전략은 꼭 전문가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저희 언제나 여러분 편에서 도움 드리고 있거든요. 나가고 있는 무료 상담 전화 02-2638-3970번이나 유료 100원의 상담 문자 샵 3989번으로 여러분의 고민 이야기 전문가가 답변 드리고 있고요. 또 조금 더 자세한 투자 전략 이야기 나눠보고 싶으신 분들 그리고 방금 전 시청자분들처럼 조금 더 긴 시간 전문가와 내 이야기 나눠보고 싶으신 분들 위해서 무료 세미나 시간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양승우 소장님과 함께 하실 수 있는 무료 세미나 이번 주 토요일 날 예정되어 있는데요. 소장님 자세하게 좀 소개 부탁드려요. 네, 금주 토요일 11시에 세미나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무료 세미나고요. 여러분들 먼저 미리 전화를 주셔가지고 예약을 하시고 참석하실 수가 있거든요. 꼭 아래에 나오고 있는 전화번호로 전화 주셔가지고 예약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번에 주제는요, 다른 거 없고요. 우리 지금 보니까 소액으로 어디 투자를 하시지 못해가지고 막 망설이고 계신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뭐 얼마 전에는 저한테 전화 와가지고 뭐 한 7천만 원 정도 갖고 있는데 이거 주식에다 투자하는 것보다는 부동산에 하고 싶은데 어디 할 데 없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제가 그런 분들을 위해서 물건을 좀 차려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번에 오시면 뭐 크게 뭐 금액이 높은 금액을 가지고 계시면 물론 거기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가급적 소액으로 투자할 수 있는 부분들을 제가 집중적으로 다뤄드리려고 하니까 마음을 단단히 잡수시고 어디 투자할지 아니면 어디에 임장이라도 한번 계획을 하고 계셔야 되니까 제가 말씀드리면 가서 임장도 해보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한번 또 마음 단단히 잡수시고 오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굉장히 좋은 정보,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금천구 시흥동 아니면 독산동 이런 데 물건들, 좋은 물건들이 많이 있거든요. 기다리고 있는 물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그런 물건들도 설명을 드리고 또 부동산 시장의 전반적인 제가 생각하고 있는 앞으로 향후 흐름 이런 것들도 한번 말씀을 드리고 진행을 할까 합니다. 그렇습니다. 좀 전에도 제가 그 상담을 했지만 제일 좋은 거는 상담 받기 전에 내가 물건을 매매 계약을 하거나 분양을 받거나 뭐 이런 계약을 하기 이전에 전화 주셔가지고 하셔야지 나중에 후회가 없습니다. 본인의 판단, 본인이 이제 많이 공부를 했다는 식으로 생각을 하시고 거기에 빠져가지고 이렇게 진행을 하다 보면 나중에 이렇게 불안해지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확실하게 답변을 드리잖아요. 확실하게 하시면 됩니다. 안 됩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으니까 그걸 또 이렇게 방송으로 말씀드리면 제가 좀 굉장히 좀 미안스러워요. 그래서 차라리 가급적 이렇게 찾아오셔서 세미나에 오신다든지 아니면 상담을 직접적으로 개인적인 상담을 받으신다든지 해서 결정을 받으시고 투자하시를 권해드릴게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지역보다 더 좋은 지역들이 아직 서울에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 정보를 다 드릴 수 있으니까 꼭 세미나에 참석하시고 세미나에 참석하실 시간도 안 된다 그러시면 개별적으로 상담도 신청하셔가지고 좋은 정보 받아드리고 좋은 투자하시고 또 좋은 수익 얻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 정도로 마치고요. 다음 주에 2주 뒤에 또 다시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지켜봐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요즘은 부동산 시장에서 소액 투자라고 하더라도 거의 1억 이상의 돈이 필요하다 보니 나에게는 소액이 아닐 겁니다. 그래서 조금 더 신중하게 투자 계획을 세우시는 것 같아요. 그런 신중한 투자 계획 전문가와 함께 하실 수 있는 세미나 시간이니까요. 무료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저희 방송 끝난 이후에도 상담 전화 계속해서 열어둘게요. 세미나 참여하고 싶으시다면 편하게 문의 주시면 참여 안내 자세하게 조금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아울러 저희 프로그램은 여러분께 보다 다양한 정보 제공하기 위해 마련되고 있습니다. 해당 부동산의 가치나 매물 가격의 상승 하락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날은 흐리지만 마음은 화창하게 보내는 오후 보내시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또 알찬 부동산 정보로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